지난 시간에는 커피의 편추출 현상인 채널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커피가 갑자기 셔졌을 때 어떤 채널링에 의해서 셔졌는지, 그다음 블론드 거셔 채널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가 갑자기 너무 써졌을 때, 이건 역시도 채널링과 관련이 있는데요. 커피를 쓰게 만드는 채널링에는 어떤 게 있고, 그러한 채널링을 발생시키는 원인 4가지와 해결 방법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너무 지나치게 강배전인 원두가 아니라는 것과 베트남 로부스타, 인도 로부스타처럼 애초에 쓴맛이 강한 원두가 블렌딩된 커피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출로 잡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출로 잡았을 때는 오히려 밍밍하고 애초에 목적이랑도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커피 설명 기준은 저희 월넛 블렌드 풀시티 로스트입니다. 중강배전이고요. 외부 에그트로는 55에서 58 정도 나오고요. 내부 에그트로는 49입니다. 중강볶음에 해당하는 원두를 기준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쓴맛을 발생시키는 채널링과 그리고 그러한 채널링을 만들어내는 원인 4가지 그리고 해결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가 갑자기 써지는 경우에는 추출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사이드 채널링이나 데드홀 또는 데드스팟 채널링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커피의 쓴맛을 강하게 만드는 채널링의 원인은 첫 번째는 너무 고운 분쇄도, 두 번째는 너무 높은 추출 온도, 세 번째는 원두를 고르게 담지 않은 경우나 불균형한 탬핑을 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바스켓 사이즈에 비해 원두를 지나치게 많이 업도징한 경우, 그러니까 많이 담은 경우 사이드 채널링과 데드 스팟이 발생하면서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아메리카노나 라떼의 쓴맛도 강해지게 됩니다. 분쇄도가 지나치게 고울 때 어떻게 추출이 되고 채널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외곽에서부터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가운데로 빠르게 퍼져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났죠. 지금도 줄기가 가운데로 모이지 않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는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데드홀 일어났고요. 사이드 채널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편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추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는 과다 추출이 일어나서 커피가 굉장히 쓰게 돼요. 이렇게 추출된 커피는 맛이 굉장히 쓰고 또 한편으로는 과소 추출도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떫은 부분도 있는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쓴맛과 떫은 맛이 같이 느껴지는 커피가 추출이 돼요. 만약에 이런 추출보다 흙탕물처럼 나오면은 신맛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맛은 앞쪽에 말씀드린 채널링인 블론드 거셔에 의해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채널링이나 데드홀에 의한 채널링은 신맛보다는 쓴맛과 텁텁한 맛을 많이 유발시켜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는 중강배전 원두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과다 추출이 일어나면은 페놀류의 어떤 화학적인 향미와 석유 그리고 고무 같은 맛, 흙탕물 같은 느낌의 좀 텁텁한 맛이 쓴맛과 함께 느껴지게 됩니다. 추출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과도한 쓴맛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90도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96도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앞쪽에 블론드 거셔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높은 물 온도는 이 안에 포터필터 내부의 원두와 화학 반응을 격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링을 발생시켜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쇄도가 굵을 때는 블론드 거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분쇄도가 고울 경우에는 사이드 채널링이 블론드 거셔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분쇄도가 고울 때는 사이드 채널링 비중이 좀 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분쇄도가 굵을 때는 블론드 거셔 현상이 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추출 온도를 높여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온도를 96도로 올려주었고요. 추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곽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 오른쪽에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나면서 추출이 시작됐죠.
추출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의 점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안에서 커피 가루와 고온의 물이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직이 벌어지면서 추출 속도가 빨라지기도 해요. 보시면 지금까지도 한 줄기도 모이지 않고 계속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난 채로 추출이 되고 있죠. 이쪽에 보면은 고온 분쇄도에 의한 데드 스팟도 관찰되었습니다. 분화구 현상이 일어나요. 약 8초 정도 더 빨리 끝났고요. 마지막에 일어난 분화구 현상은 보통은 이제 블론드 거셔와 같이 분쇄도가 굵거나 혹은 유량이 아주 많은 머신을 사용할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약해진 부분에 유량이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분화구를 그리면서 추출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포인트에선 굉장히 과다 추출이 되었겠죠.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이 원형 부분을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섹터별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가운데 부분만 볼록하게 주머니가 형성되면 많이 추출됐다는 거는 그 부분에 저항값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커피들은 분쇄도가 너무 고우니까 물이 편한 대로만 흐르면서 주머니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겠죠. 이러한 추출은 당연히 과다 추출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맛 자체가 좀 날카롭게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아까 낮을 때보다 사이드 채널링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났죠. 이유는 원두가 뜨거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조직이 많이 벌어져서 그 부분으로 빠르게 추출된 것도 있고요. 물의 점성이 낮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흘러버린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저는 전자가 가장 좀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하면은 안 좋은 점은 이 커피라는 게 결국에는 이 미세한 입자들이 이쪽 샷 글라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추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과다 추출된 커피가 지속적으로 추출되면서 쓴맛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저희가 아메리카노 만들 때 얼음 붓고 샷 붓는 거랑 물 넣고 샷 붓고 얼음 넣는 거랑 맛이 다른 이유도 요런 이제 추출액의 온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출할 때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이드 채널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분쇄도라든가 물의 온도도 있지만 탬핑하기 전에 원두를 분포할 때 이렇게 한쪽에만 많이 쏠려 있다던가 혹은 탬핑할 때 층이 기울어진다던가 요런 이제 저희 어떤 동작에 의해서 사이드 채널링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뭉침은 다 풀어줬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쏠리게 커피를 모아줬습니다. 이 상태로 탬핑한 다음 추출을 해볼게요. 탬핑을 하니까 평평해졌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왼쪽이 좀 더 빽빽할 거예요. 한번 추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좀 더 층이 두껍고요. 오른쪽이 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두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출 중간에 커피샷 자체가 굉장히 묽게 변하면서 추출 압력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압력은 기계가 쏘아주는 압력이 아니라 이 퍽이 받는 저항입니다. 이미 물길이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쪽으로만 흘러서 저항이 약해지면서 흙탕물처럼 밝고 옅은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게 되는 거죠. 농도는 낮고 맛 자체는 쓴 커피가 추출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맛 자체를 불쾌하고 쓰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블론드 거셔는 다운도징을 해서 커피 퍽이 받는 저항이 강해지면서 빠르게 추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업도징입니다. 같은 분쇄도라도 원두층이 굵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커피 추출 자체가 느려지게 되고 물이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물줄기가 흐르는 방향으로만 흐르는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특정 방향은 아예 추출이 안 되는 데드 스팟, 데드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징량을 올리려면 큰 바스켓을 쓰시면 됩니다. 한번 업도징으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제가 19g에서 22g 담기는 바스켓이거든요. 24g을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죠. 물이 지금 통과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나죠. 그리고 물줄기가 굉장히 옅어지고 있어요. 흔들리죠? 그냥 물이 통과해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커피는 굉장히 자극적인 신맛이 강하게 나고 불쾌한 쓴맛도 강하게 나겠죠. 이유는 과소 추출, 과다 추출이 같이 일어났죠. 커피가 많이 통과하지 못한 곳은 되게 자극적인 신맛이 많이 느껴질 거고요. 이렇게 커피가 아까 많이 추출된 부분, 사이드 채널링 부분은 과다 추출이 일어나면서 쓰거나 떫은 맛이 강하게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잔의 컵에는 굉장히 쓰고 떫은 맛이 진하게 느껴지겠죠. 에스프레소 커피의 쓴맛을 강하게 만드는 채널링인 사이드 채널링과 데드스팟, 데드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이것들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아봤어요. 이렇게 커피의 쓴맛을 강하게 만드는 채널링의 원인은 첫 번째는 너무 고운 분쇄도, 두 번째는 너무 높은 추출 온도, 세 번째는 원두를 고르게 담지 않은 경우나 불균형한 탬핑을 한 경우, 네 번째는 바스켓 사이즈에 비해 원두를 지나치게 많이 업도징한 경우, 그러니까 많이 담은 경우 사이드 채널링과 데드 스팟이 발생하면서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아메리카노나 라떼의 쓴맛도 강해지게 됩니다. 일단 근데 탄 원두를 쓰면은 무조건 쓴맛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이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안 탄 원두를 사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적절한 분쇄도. 너무 곱다, 추출이 40초, 50초 이렇게 길어진다면은 분쇄도를 좀 굵게 조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적정 추출 시간인데도 이러한 채널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추출 온도를 한번 체크해서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의 추출 온도는 추출수의 온도입니다. 이게 측정이 되는 머신도 있지만 측정이 되지 않는 머신이라면은 스팀 피처를 대고 물을 추출한 다음에 온도계를 꽂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추출 온도가 있냐? 그거는 사실 그라인더, 원두 상태 이것마다 달라서 내가 맛보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치로는 추출수의 온도로 쳤을 때 저희 월넛 블렌드 기준으로는 88도에서 90도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환경에서 그런 거니까요, 이건 직접적으로 쓰시는 원두를 맛 체크해보면서 적절한 추출 온도를 정해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균형한 도징과 탬핑, 도징할 때 최대한 고르게 도징을 해주시고요. 디스트리뷰터는 요즘에 많이 쓰는 추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오토컴브나 아니면 7신봉을 통해서 뭉침을 풀어줌과 동시에 고르게 펴주세요. 그 다음 조심스럽게 이 바스켓 사이즈, 양옆 사이즈와 맞는, 그리고 도징했을 때 양과 맞는 템퍼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58.3이나 58.45, 58.5 이렇게 좀 소수점 자리로 있는 템퍼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58.4mm 추천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내가 쓰는 바스켓사에서 호환되는 완전 일치하는 템퍼를 쓰면 좋겠죠. 이거 예를 들면 이건 풀만 바스켓인데 빅스템을 쓰면 꼭 맞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비싸서 사실 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균일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사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도징, 원두 이 바스켓 사이즈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담았을 경우에는 이 양을 줄이면 되겠죠. 만약에 양을 못 줄인다, 그러니까 컵 사이즈가 너무 커서 원두를 줄이게 되면 커피 맛이 너무 연해진다, 그러면은 이 바스켓을 더 큰 걸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스켓을 선택할 때는요, 항상 그 머신에 머신 그룹 헤드 내부에 물 나오는 것 있죠. 그걸 샤워 헤드라고 하는데, 그 샤워 헤드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특정 머신은 엄청 많이 튀어나와 있는 머신이 있거든요. 제가 납품 갔을 때 본 머신들은 옛날 구형 보급형 산레모는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머신들은 사실 똑같은 이런 20g 바스켓을 써도 어떤 경우에는 19.5밖에 못 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머신들은 더 큰 바스켓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갑자기 너무 써졌을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이런 사이드 채널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따라 해보시면 커피의 쓴맛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머신을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바텀리스 포터 필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이드 채널링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 경우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더블 스파웃에서 추출되는 걸 보실 때 한쪽에서만 한 7, 8초 정도 길게 나오고 이후에 다른 쪽에서 나오면 사이드 채널링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뭐 데드 스팟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확인이 어렵겠지만 이 사이드 채널링은 이 더블 스파웃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맞게 확인이 되시면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신 걸 토대로 한번 추출을 교정해 보시면 쓴맛이 잡힐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